2018년 OECD에서 발표한 교육 2030 여기서 학습 나침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료였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미래 인재, 학습자의 주도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또 밝히고 있는 인재상 비슷하죠? 네. 뭡니까? 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OECD의 미래 교육에 나오는 그 학생 주도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혹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 의지,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이라는 말은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 OECD에서 발표한 학습자 주도성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는 시점과 조금 시간차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코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교육 위기, 학습의 위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교육 대전환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적인 학습,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라고 봐요.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우선은 기존의 자기주도 학습이라 함은 학습에 국한돼서 그리고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이렇게 수행한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타인과의 여러 가지 협업이나 상호작용 혹은 사회와의 이런 상호작용은 좀 있지 않았나, 이게 약간 제한적인 그런 자기주도 학습에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교육에서 항상 화두가 되는 게 개별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저희가 조금 현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때 온라인 수업이 도입이 됐고 정말 IT 강국답게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잘 참여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학습 교차가 어떻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학습 교차가 상당히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나요? 기존의 학습 습관이라든가 어떤 학습 목표라든가 가정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 정보와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2021년에 출판된 이제 박상준 저자가 이제 밝히기로는 가장 큰 학습차의 격차의 문제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교육 당국과 현장의 교사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생각하는 게 바로 학습자 주도성이고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학습자 주도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죠. 자, 그럼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걸 조금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우선은 주도성이라 함은 타인에 의해서 내가 타인의 결정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OECD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역량으로서 접근하고 있어요. 저희가 역량이라는 것은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도입이 됐죠. 원래는 HRD나 어떤 기업 교육에서 쓰였던 말들인데 근데 교육 쪽에서 역량을 갖고 오면서 그 역량의 범위가 커졌거든요. 지식, 기능, 태도의 총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학습자 주도성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주도성의 이제 의미는 삶의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다뤄지는 역량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저는 이 역량이나 뭐 학습자 주도성이나 이런 것은 사회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그 다음에 학습의 양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어질 수가 없다.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야 된다. 목표도 정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수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스스로 변하지 않는 어떤 목표나 어떤 학습의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중심의 수업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으로 옮겨왔다는 거고 수업 목표가 단순 지식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변혁적 역량, 비판적 사고 이런 상위 사고력을 키워주는 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 방법이나 교사의 역할들도 달라지고 있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교사가 과거엔 지식을 전달하거나 획일적인 가르침을 했다면 이제는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 이런 러닝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나요? 그런 역할이 좀 주가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학습 설계에서부터 학습 코치, 학습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사는 어떤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촉진자의 역할.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맞춤형 교육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수업 규모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전체 이런 강의식 수업보다는 소규모 토의 토론 수업, 뭐 플립 러닝이라든가 협력 수업, 뭐 다양하게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 가능합니까? 어려운 면이 많죠. 근데 도심의 많은 학급들이 과밀학급이고 상당히 많은 그 교과서의 진도를 나가는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했다는 것은, 기회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이 가능한 여건들이 이제 도래했다라는 네. 거예요. 맞춤형 진단 그리고 보정 그거에 대한 추수 지원까지 가능한 것들이 AI 관련된 학습 플랫폼이 나왔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새롭게 경험한 게 블렌디드 러닝이거든요. 블렌디드 러닝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개별 학습,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각자 개인이 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나 협력을 한다거나 팀 단위의 팀 학습을 할 경우에는 모여서 한다. 그러니까 이 블렌디드 러닝을 단위 온오프라인의 수업이 연계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과거의 지식 전달은 얼마든지 스마트 기기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협력적이고 어떤 공동의 작업을 통해 새로운 공동의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은 학교에서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의 온라인 학습과 교사의 관리 지도, 아까 매니지먼트죠. 대면 수업 같은 경우들 이제 이것들이 학습 내용으로 통합이 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지식의 흐름도 중요해요. 근데 학교라는 곳이 어떤 개인화된 수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수업도 중요하거든요. 그 수업들은 대면 수업의 학습자 중심의 수업들, 뭐 토익토론이나 어떤 일종의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블렌디드 수업 러닝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당연해졌고 그게 이제 수용성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일 것 같은데, 근데 이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오해들도 항상 존재하죠. 네. 어떤 오해들이 있습니까? 근데 교실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활용한 수업을 블렌디드 러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의 장소나 도구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블렌디드 러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런 교육협회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을 이 디지털 시대 학생이 자신의 수준과 속도에 맞게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이런 디지털 러닝을 이렇게 뜻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2022 개정국 과정으로 돌아와서 이런 학습자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나 준비들이 되어 있다고 볼 때 2022 개정 과정에서 주도성 강조하는 이유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이제 어떤 인재상 네. 교육 과정의 비전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총론의 시안에서 이제 설명으로 담기고 있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상충된다라고 봤던 게 자기주도적인 사람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의사소통 역량도 협력적 소통으로 명칭이 바뀌고 더 중요해졌거든요. 네. 이거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볼까요? 그 자기 주도성을 단순히 개인의 어떤 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고 그게 결국 공동의 주도성으로 나아가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주변 학생들 그리고 사회까지 넓게 보는 그런 주도성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체로서의 개인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이제 그 초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주도성이 과거의 학습자 주도성에 이제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미래적인 의미로 거듭났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 교육 과정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들이 능력, 의지, 신념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개인 스스로가 그걸 올바르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 가치를 지향하는가, 요걸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자기주도성 외에 공동주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코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주도성은 학습자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상호적이고 지원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학생을 중심으로 두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2022 개정교과서에서 말하는 자기주도성의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의 자기주도성과는 약간은 다르다. 근데 그 다른 것은 뭐 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고 미래적인 관점으로 재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 주도성이 있다라는 그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자기 주도성이 단순 능력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역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OECD 학습 2030 학습 나침판의 지도를 잘 펼쳐 보시면 나침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동료, 교사 공동체와의 지원과 협력이 명시되어 있고 개인이 그런 예측, 행동, 성찰을 통해서 개인은 웰빙으로 나아가고 지역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침반이 구성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나침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2022 개정교과정에서 네. 자기주도성이 중요한 건데 네. 그것과 연결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송합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췄다는 부분에 포용성이라는 것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코에이전시, 네. 협력적 주도성 요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역량과 이제 아까 말씀 인재상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발전됐다라고 보는 거네요. 예, 그래서 좀 불확실한 사회 그리고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 학습자 개인이 다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주도성을 가지고 협력을 통해 또 공동 주도성을 가질 때 여기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뭐 OECD 학습 나침반에서 말하는 사회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